우리나라 성씨의 특징. 우리나라의 성씨 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의 수용 및 보급, 분화 과정과 본관의 세분과 통폐합 등 성씨 체계가 특이하고 성명의 구성이 복잡하고 고유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의 인명을 살펴보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학렬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세대까지 나타나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성명 체계이다. 또한 한국인의 성은 남계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성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의 호칭이 아니라 북의 위주의 가계 그 자체를 본의로 한 칭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가정이 변동되더라도 즉 어떤 사람이 혼인을 하여 갑의 가에서 을의 가로 입적을 하는 경우에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 호주가 이성인데도 아내는 김성이고 며느리는 박성이라는 식이다. 중국 역시 한때 이래 그와 같은 방법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출가한 여자라 할지라도 부족과 부족의 두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을 담은 가정을 표징하는 것으로 가령 부모의 성이 김이라면 자식이나 새로 온 며느리 모두가 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안다. 우리의 그와 같은 성씨 제도는 가족이 사회의 근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가하더라도 혈연 관념상 자기의 출자한 씨족을 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또한 성씨 본래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성씨는 다만 사람과 혈통의 표시에 끝나지 않고 그 성씨와 가족 제도는 사회 조직의 기조를 이루어 사상, 문화, 도덕, 관습의 근본이 되어 있는 극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 성씨 제도의 하나인 사성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왕실과 국가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거나 귀화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같은 사성에는 첫째 유덕한 자를 표창하는 일종의 영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둘째 봉건시대 제후나 귀순한 호족 태우의 표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셋째 혼인을 정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적인 귀속의식과 뿌리 깊은 성씨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호적에 반드시 본관을 적어넣어 북의 혈통을 밝힌다든지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기시한다든지 또는 강문 중에서 다투어 족보를 편찬한다든가 또 이름을 지을 때 학렬을 따진다 하는 일이 그 단적인 표현이다. 또한 성불변의 원칙은 우리 민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으로서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드물다. 가령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더라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자기 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같은 호주 밑에 한 가구로서 살면서도 조모의 성, 어머니의 성, 며느리의 성이 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이는 한 집안에 여러 성이 섞여 있는 한국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이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지만 남편과 아내가 같은 성을 갖는 부부 동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의 눈에는 이상한 일처럼 비춰지고 있다. 일본의 구민법에서는 씨는 가를 나타내는 법률상의 명칭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일가일시주였다. 따라서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은 곧 다른 가에 입적하는 것이므로 일단 시집을 가면 그 집의 성을 따르고 또 개가를 하게 되면 다시 개가한 집의 성으로 바꾸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습은 서양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신민법에서는 씨도 각 개인의 호칭으로 바뀌어 있으므로 종래와는 달리 부부는 혼인할 때 서로 협의하여 어느 한쪽의 성을 따르되 이혼하면 본래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관습을 좇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브라질 등도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른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관습이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며 아내는 혼인 전에 성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고 자유로이 바꿀 수도 있다. 소련의 경우는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어느 한쪽의 성을 공통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각자의 성을 그대로 지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법률상의 규정이 그럴 뿐 실제 관습은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통례임은 물론이다. 중국에서는 부부는 각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든 각기 다른 성을 쓰든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만의 경우는 좀 독특하다. 아내는 자기의 본성 위에 남편의 성을 더 선저 합관 사용하는 복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혼인한 여자의 성명은 남편의 성자기성 이름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세계에는 이름만 있고 성이 없는 국민도 많고 또는 정치 지도층만 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아프리카 신생국들 가운데는 지배층만 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은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프리카 신생국의 지도자들도 대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유학생 출신이 많으므로 서구식의 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는 1960년을 전후하여 대대적인 범국민 창성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세계에서 성씨의 역사가 가장 오랜 민족인 중국과 이웃한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중국식을 모방한 한자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역사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하여 각 시대가 전환하는 고비마다 성씨 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 새로운 성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기존의 성이 분열하여 분관, 분파작용을 하였는가 하면 소멸되기도 하는 등 많은 변천을 거듭해왔다. 우리 성씨의 구체적인 모습은 최초의 인문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조에 담겨져 있다. 성씨 그 자체가 혈연과 지연의 이종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 성씨의 특징 규명에는 성의 생성, 분화 과정과 함께 그 성이 출자지, 곧 본관의 지역적 구획과 연혁을 동시에 결부시켜 고찰해야 한다. 중국식 성씨 제도는 벌써 삼국시대부터 왕실, 귀족 순으로 수용되어 왔지만 한국적 성씨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고려 초기였다. 후삼국시대의 격심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신분제 재편성 과정에서 태조 왕건은 판도를 재통일한 다음 당대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을 대표했던 전국의 호족을 각 출신 지역별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지역적, 신분적으로 재편성하였고 이러한 성씨 체계가 뒷날 세종실록 지리지의 성씨로 나타났던 것이다. 고려 초기에 전국, 주부군현과 향소부국 등 군현과 임내별로 분장된 성씨의 구성 요소는 읍지의 지배성단인 인리성과 촌락지배성단인 백성성 및 각종 임내성이었다. 이들 성씨의 수장들은 후삼국시대에는 성주, 촌주 등의 직함을 지니면서 지배 세력을 대표했던 이른바 호족이며 고려의 개국과 통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각 출신지, 거주지별로 토성이 되었다. 그 결과 고려시대에 진출한 귀족과 고급 관인을 출신 성씨별로 분석해보면 소수의 중국, 발해계의 귀화인, 유민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군현의 토성들이었다. 후삼국시대 호족들은 왕건과의 연결 과정에서 개국관료와 대조공신이 되고 각기 성과 본관을 분장 또는 하사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가급 성씨들은 본관을 떠나 일찍이 서울로 진출하여 재경관인이 되거나 그대로 도착한 성씨는 각기 읍사를 중심으로 향리, 장리층을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장악해 나갔다. 이러한 군현 성씨의 진출 기반은 강력한 씨족적 유대와 공고한 경제적 기반 및 학문적, 행정적 소양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였다. 고려 광종 이후에 새로 진출한 성씨들은 대개 군현 향리층에 자제였다. 그들은 향공, 상경 유학, 기인, 시위, 선군, 부전 등의 수단을 통하여 당시의 3대 출사로인 문무이의 세계열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시대가 내려올수록 지방성씨의 진출이 활발하여
지배층의 저변 확대를 가져왔다. 이런 추세는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초기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집권 세력이 점차 문벌 귀족에서 무신 내지 신진 사대부로, 근기 지방의 군현 토성에서 삼남 지방의 토성으로, 대읍 토성에서 중소군현 토성으로 확산되어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빈번한 정변과 기성관인들의 정권쟁탈전이 끊임없이 세력 교체를 가져왔고, 그러한 와중에서 지배 세력의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신흥 세력은 주로 지방의 토착 성씨에서 공급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각 본관마다 읍사를 중심으로 반근작절되어 있던 토성은 상경종사, 유의, 소멸 등의 과정을 밟아 지역적 이동과 신분적 분화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기존 토성의 소멸에서 망성이 생기고 북진 정책에 따른 삼인에서 입진성이 생겼는가 하면 지역적인 이동에서 경내성, 내성, 입성 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고려 후기 9년간의 향리조정책에 의하여 속성이 대량 발생하였다. 토성을 제외한 다른 성종은 귀화성이나 새로운 사성을 제외하면 모두 토성에서 분화된 것이며 15세기라는 시기를 기준하여 볼 때 이른바 거족이나 신흥사족 및 상급 향리층을 막론하고 그들의 출신 뿌리는 각기 군현 토성에서 나왔다. 서울로 진출한 재경 관료나 유향품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소와 유향소의 구성 주체, 경절이, 영리, 음리를 공급했던 향리의 주체들도 역시 군현성시에서 나왔다. 고려시대 지방의 제지 세력을 대표했던 계층은 가급 향리의 상층부인 후장층이었다. 마치 서울의 집권 세력이 그 관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관 요직을 놓치지 않고 부재해 나가는 데서 가문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이 토착 세력은 후장층의 확보 여부가 그들 성씨의 세력 소장에 직결되었다. 그러므로 지방 향리에서 서울로 진출한 계층은 대개 후장층의 자제였고 후대의 대성 명문으로 성장한 성씨의 시조 가운데는 호장이 많았다. 한편 12세기 후반 무신 집권을 계기로 한 급격한 사회 변동은 군현 및 향소 부곡 성씨의 대규모적 이동을 가져왔다. 그 결과 군현 토성 이외의 촌성, 향소 부곡 성과 내성, 속성 등 비토성 출신의 관인이 점차 증가해 갔는데, 이러한 추세는 원희 지배 시기와 왕조 교체기를 겪으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이와 함께 고려와 조선 왕조의 집권화 과정에서 향리의 지위와 권한은 계속 저하되고 축소되어 갔으며, 후대에 올수록 향리에게 부과되는 향역이 과중해지자 토성 향리의 유망이 보편화되었다. 이 선한 향리 자원을 보충하고 행정구역 간의 향리 수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토성 향리가 계속 증가해갔다. 우리 성씨 체계는 그 토대가 왕건의 토성 분정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중국의 경우 북위 효문제의 성족 분정 작업과 당태종의 정관씨족지 편찬 사업과 비교된다. 조유의 구품중정법 실시를 계기로 문벌 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각 군별로 군망이 형성되어 갔다. 그 뒤 진실의 남도와 오호의 강북 지배에서 종전의 성망체제가 획기적으로 개편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군성, 교성, 오성, 노성이 지역과 시족에 따라 구분되었고, 그들은 남북조 역대 왕조의 흥망과 집권 세력의 소장에 따라 성씨와 가격이 한결같지 않았다. 세종실록 7위지의 군현성씨가 읍격에 따라 주부군 현성이 있듯이 수당시대의 군망도 사해대성, 군성, 주성, 현성이 있었다. 한편 효문제가 적극적인 한화정책을 실시하면서 496년에 성족을 새로 정하자 북방 이민족의 한성화가 활발해진 것은 신라 말 고려 초호족이 고유명에서 한식 성명을 수용한 경우와 비슷하였다. 한편 당나라의 세질서를 강화하려 했던 태종은 당대의 현실적 힘의 관계에 의하여 기존의 최노 이정과 같은 특정 대상의 성족을 확대, 개편해서 평준화해 갔던 것이다. 그것은 기존의 문벌관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시에 합당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려는 데 당태종의 의도가 있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940년에 전국의 군현 토성을 분정한 배경도 좁고 폐쇄적인 신라의 골품 제도를 청산하고 새 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지배 신분을 편성하는 데 있었다.
고려 태조는 940년 3월에 전국의 군현 명칭을 개정하면서 경주를 대도독부로 승격하고 육성의 출자처인 육부의 명칭을 개정하는 한편 후일의 호장인 당제 신명을 크게 갈아서 임명하였다. 이때 명칭이 개정된 읍소는 218군현으로서 종전의 9조 5소경을 위시한 전국의 대부분 물론 일부의 소현까지 미치고 있다. 마치 본관이 국가에 의하여 정해지듯이 고려 왕조를 창건하고 후 삼국을 통일하는 데 적극 참여했던 전국의 크고 작은 호적이 제각기 출신지 9년에 토성으로 지정되면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씨들은 이때를 기하여 시작되었다. 940년 이전에 폐합된 9년에는 토성이 없으며 또한 그때까지 토착시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지역, 즉 신라 말의 북쪽 국경선인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의 이북 지방에는 토성이 전무하였다. 대소읍 사이의 영속관계가 형성되어 갔듯이 기존의 토성은 본읍의 읍지를 중심으로 점차 임내와 직촌으로 확산되어 감으로써 성씨의 분화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즉 토성 다음에 가속성, 입주후성, 차성, 자리성 등이 생기게 되었다. 본읍 성씨와는 별도로 속현 및 향소부곡, 저장성과 출락을 본관으로 하는 촌성이 시간적 선후를 두고 기속해서 생성되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 성씨조에 의거 당시 본관으로 존재했던 구역을 통계하면 주읍 331, 속현 72, 폐현 141, 합계 544읍은 신라시대의 9주 소관 455배 후대 북진 정책에 따라 양계의 신설 추진이 가산된 것이며 일부 군현은 종래의 향소부곡에서 승격되었다. 군현을 제외한 특수본관을 통계해보면 부곡 377, 향 130, 소 243, 처 35, 장 9개 소나되었다. 이들 구역에도 당초에는 각기 토성이 존재하였다가 그 뒤 임내 소멸과 함께 토착시족이 유망되어 15세기 이후에는 거의 없어졌다. 이러한 군현과 향소부곡은 고려 초기 일의 승격과 강등, 병합과 폐합, 영속의 변동, 임내의 직촌화 등의 변동은 빈번하였지만 그들의 원구역만은 좀처럼 쉽게 분해되지 않고 16세기까지 존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구역에는 각기 토박이 성씨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 지리지 편찬자들은 가급 성씨조를 정리하면서 급협이나 향소부곡 등은 비록 이미 혁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곳 성씨의 출자지, 즉 본관을 밝혀야 하였기 때문에 이미 혁파되고 직촌이 된 구역들로 가급의 고적조에 기재하였다. 본관인 읍격이 높고 낮음은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세의 대소 강약과 대체로 비례하였다. 여기에서 비로소 본관의 우열이 나오게 되었다. 고려 초기 일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신생촌락의 계속적인 발생은 주읍 토성의 임내성화를 촉진시켜 본관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가져왔다. 국가에 의하여 붙여진 본관은 그 바탕이 된 구역의 성격에 따라 격차가 있게 되고 신분과 직역에 따라 본관이 가지는 의미는 서로 달랐다. 읍격이 높은 토성이나 기성 명문대족은 그 본관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섬이나 역친 또는 향소부곡을 본관으로 한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그 본관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비하여 국가의 조세, 공부, 여격을 지고 있는 일반 양민들은 그 거주지를 각기 본관으로 해서 편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고 있었다. 고금을 막론하고 인민을 파악하는 데는 항상 혈연과 지연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호적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을 지역별, 계층별로 호적에 등재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징세, 조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정한 지역의 일정한 신분의 주민을 긴박시킴으로써 주민의 유망을 방지하고 직역 부관은 물론 임관, 성군에도 활용했던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가급 성씨조는 바로 고려시대 인민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씨 체계의 구체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역을 세분하여 파악하였던 고려시대의 성과 본관은 후기 일의 시대적, 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와 신분 구조에 획기적인 변혁을 초래하였다.
임내의 승격과 소속의 변동, 향소부곡의 승격과 소멸, 행정구획의 개편과 폐합, 즉 성이 듣고선 본관의 개편과 변질이 획기적으로 가해지면서 15세기 말부터는 세분된 본관이 점차 주읍 중심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에 있었다. 즉 촌과 향소부곡 등이 소속 군현에 폐합되듯이 종래의 촌성과 향성, 소성, 부곡성이 군현성에 흡수되어 갔고 향소부곡과 독자적인 촌이 소멸되어 갔듯이 그곳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가 이제는 당초의 본관을 버리고 소속 군현성에 흡수, 병합되어 갔다. 그 결과 15세기 지리지에 실려있던 폐현, 촌 향소부곡, 저장역 등을 본관으로 했던 성씨는 대부분 소속 주읍성에 흡수되거나 주읍을 새 본관으로 개정하게 되고 15세기까지 존재했던 임내성의 본관은 대부분 사문화되었으며 일반 양민, 천민들은 현거주지에서 편호됨으로써 앞지리지에 없던 새로운 본관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7세기 이후에 울산, 대구, 단성, 언양 등의 호적 대장에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 성씨 체계의 특징은 일찍이 중국의 것을 수용하면서 발전해왔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성씨 가운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신라에서 출자한 성씨가 9조 오소경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었다. 그러한 추세는 후삼국시대 지배계층인 호족에 미쳐 사성, 모성, 자칭성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고 고려 초기 태조 왕건에 의하여 전국 군한별로 각기 토성이 분정되면서부터 성씨 체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씨가 귀족, 관료에서 점차 양민층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천민층의 양민화에 따라 성씨를 새로 취득한 계층의 후대에 올수록 늘어갔다. 조선 후기 사회 변동으로 인하여 천민층의 신분해방과 함께 무성층이 새로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고 신분 질서의 해이에 따른 위조족보가 대량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 무명 성씨나 신흥 세력들은 다투어 기성의 대성 명문에 투탁함으로써 기존의 대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희성, 벽관이나 현조를 확보하지 못한 무명의 성씨들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한말을 거치면서 모든 한국인은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되었고 모든 성씨가 양반 성씨로 되어갔던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